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 기업 경영과 운영 관리에 대해서 함께 공부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의 정욱 교수입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과 함께할 이 내용은요, 여기 부제에 나와 있듯이 어떻게 성공적인 기업은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사실 이 질문을 어떤 분들은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수요라는 것이 정해지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공급을 결정하면 된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수요가 늘 가변적이고 늘 시간이 따라 변하고요. 공급은 생각외로 그렇게 쉽게 시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의 수라든지 기계 장치의 수, 그리고 종업원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공급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시각각 변하는 수요에 이러한 공급의 양을 그때그때 맞춰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늘 이러한 수요와 공급을 어떻게 일치시키는가에 주 관심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경영학의 한 분야가요, 운영관리, Operations Management라고 불리는 주제입니다. 먼저 Operations Management, 즉 운영관리란 이 학문의 분야가 과연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모니터에 보시다시피 먼저 기업이 그 활동을 하면서 고객은 무엇을 원하고 우리 기업은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요. 고객은 제가 영어로 표현했는데요. Net Utility를 극대화시키고 싶어 한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순효용이라고 할 수 있죠. 순효용이라는 것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프라이스, 가격을 지불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서 유틸리티, 즉 그 효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객들은 취득하게 되는데요. 이왕이면 같은 값이면, 즉 같은 프라이스라면 효용이 더 큰 것을 원하게 될 것이고, 혹은 같은 효용이라면 가격이 더 낮은 것을 원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마 순효용, 즉 net utility가 극대화되는 그런 선택을 하고자 합니다. 반면 기업은 어떤가요?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합니다.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프라이스, 즉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 단가를 이제 얻게 되겠죠. 그런데 그런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코스트라는 것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래서 프라이스 빼기 코스트, 즉 가격과 비용의 차이만큼 어느 한 제품 또 혹은 어느 한 서비스에서 이윤을 보게 되는데 1년 동안에 그러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이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즉, 저 영어로는 net flow rate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표현하자면 흐름률이 되겠죠. 보다 자세한 저 용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년에 과연 얼마만큼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flow rate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flow rate 곱하기 price 빼기 cost 이렇게 하면 profit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 모니터에 나온 화면에 색깔을 조금 넣었는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price라는 공통의 두 요소가 들어 있습니다. 즉 고객은 이왕이면 프라이스가 낮았으면 하고 기대하고 있고요. 기업은 이왕이면 프라이스가 높았으면 우리 이윤이 더 극대화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고객과 기업 사이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러한 쌍방 간의 프라이스에 대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논하고자 하는 주 내용은 이 프라이스가 사실은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즉 프라이스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 즉 운영 관리를 잘 훌륭히 수행한다는 것은 먼저 보시는 이 코스트를 어떻게 하면 다운시켜서 이윤을 조금 더 끌어올릴 것인가. 또 다른 하나의 방향은 플로우 레이트를 증가시켜야 되는데요. 플로우 레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년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얼마나 많은 양과 수를 고객에게 전달하느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객이 느끼는 유틸리티,
즉 유틸리티를 향상시키는 노력에 의해서 플로우 레이트도 함께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즉 이 두 가지 방향이 운영 관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자, 그러면 운영 관리라는 것이 기업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차지하고 있는가 한번 보기 위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기능들을 한번 열거해 봤어요. 자, 먼저 기업에서는요, 마케팅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고객은 과연 우리 기업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하고 있고 우리가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 혹은 이러한 가격을 제공했을 때 고객은 과연 어떻게 행동을 할까? 이런 것에 관심을 두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고객에 대한 이해를 하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한 활동은요, 인적 자원 관리라고 불리는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하는 분야인데요. 즉 어떻게 우리 기업이 우리의 임직원들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보다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까? 즉 우리 임직원에게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를 해서 기업이 점점 더 잘 성장해 나갈까?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분야가 되겠죠. 또 다른 한 기능은요, 재무와 회계의 기능입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돈에 관련된 거죠. 회계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 기업의 건강 진단서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자산이 얼마고 부채, 즉 빚이 얼마나 있고 또 자본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재무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현금이 얼마나 있는데 이걸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다른 곳에 즉 뭐 동산, 부동산, 뭐 채권, 주식 이런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나을까? 과연 우리는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의 현금이 다시 우리 기업에 들어오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분야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운영관리, 즉 operations, 운영이라는 분야인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유는 오늘 이번 학기에 제가 함께 여러분과 얘기할 그 주제이기 때문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은 전 세계 아주 대형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컨설팅 기업들의 매출 구조를 한번 어느 특정한 해이긴 합니다만 한번 집계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마케팅에 대한 그런 컨설팅 일도 있고요. 파이낸스, 뭐 오르가니제이션, 뭐 IT 스트래티지,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자 경영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주제들인데요. 그 중에 오퍼레이션스 그리고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이번 학기에 오퍼레이션스 매니지먼트 운영 관리를 강의하면서 가장 흔히 쓸 단어 중에 하나가 프로세스입니다. 즉 오퍼레이션과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 매출의 비중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만큼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고 있는가? 운영관리에서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의 종류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전략 수준의 의사결정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연 우리가 무엇을 만들 것이고, 우리가 직접 만들 것인가 아니면 타사로부터 구매해 올 것인가? 과연 이것을 어느 지역에서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걸 어느 정도 규모로,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지으면 어느 정도 규모로 공장을 지을 것인가? 이것은 한 10년, 20년 후를 바라보고 내리는 아주 커다란 의사결정입니다. 이러한 결정도 오퍼레이션즈 매니지먼트, 즉 운영관리에서 담당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 분야의 의사결정은 전술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게 얼마만큼의 노동력이 필요한가? 우리가 얼마만큼의 재고를 항상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언제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과연 공장의 작업자들은 몇 조로 나누어서 이렇게 교대 작업을 할 것인가? 1년 혹은 2년 정도의 미래를 바라보고 내리는 의사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업 수준이라고 했는데 사실 뭐 영어로 말하면 오퍼레이셔널 레벨, 즉 이건 하루, 매 시간, 매일 혹은 매주, 매월 이런 식의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종류의 의사결정들입니다. 예를 들면 과연 오늘 어떤 제품을 누가 만들고 언제 만들 것인가,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설비로 작업할까, 어떤 일을 어떤 식으로 할당해서 나누어 줄까, 뭐 이런 식의 의사결정들이 되겠죠. 네, 방금 앞서서요, 운영관리라는 이 분야가 과연 어떤 기업 경영에서의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운영관리가 과연 기업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부연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그 역할을 다음과 같은 세 단계로 한번 나누어서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운영 상충 관계, 영어로는 Operational Trade-off라고 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뭔가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하나가 나빠지는, 하나가 증가하면 하나가 감소하는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상충 관계에 있다 혹은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비효율의 극복. 뭔가 우리 기업 내부에 비효율적인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찾아내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개선시킬까, 이러한 대목에서 아마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많은 새로운 지식들을 아마 배우게 될 텐데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좀 이따가 또 부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세 번째, 새로운 신기술이나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미리미리 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래의 계획을 짜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스텝 1, 2, 3로 나눠져 있는데요. 하나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스텝인데요. 운영 상충 관계에 대한 이해,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기업에 콜센터가 있습니다. 자, 콜센터라는 것은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요. 당신네 제품이나 프로세스에 이러이러한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혹은 현재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상을 해 주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고객과 기업 간의 소통의 채널, 하나의 채널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기업은 이런 콜센터를 두고 있고요. 거기에 많은 콜센터 직원들, 뭐 콜 오퍼레이터라고도 하는데요. 상담원이 되겠죠. 그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기업의 사장님께서 고객들로부터 이런 얘기를 좀 들었다고 칩시다. 당신네 회사의 콜센터에는 이상하게 전화를 하면 잘 안 받더라. 내가 상당히 오래 기다린다. 그래서 푸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는지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조사,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더니 전체 고객들로부터 걸려 들어오는 전화의 한 30% 정도가 20초 안으로 응대된다. 이 얘기는 100통이면요. 나머지 70통은 전부 다 20초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화 수화기에서 삐 고객이 상대방이 안 받고 한 20초를 넘기면서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 생각보다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래서 아마 짜증이 고객 입장에서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사장님께서 이런 명령을 이제 주문을 하시겠죠. 고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도록 해라. 자, 콜센터의 성과 지표는 이제부터 고객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리고 우리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리 콜센터를 운영하는가에 달려 있다. 제가 그래서 목표를 세웠어요. 고객들이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 이건 너무 막연한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고를 세웠습니다. 고객 전화의 한 80% 정도가 20초 안으로 응대된다. 그 얘기는 100통 중에 한 20통 정도만이 20초보다 더 오래 기다린다. 뭐 이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100% 모든 전화가 20초 안으로 응대되면 좋지만 그것은 확률적으로 볼 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나중에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상당히 큰 비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 단계적인 개선으로 이 정도를 목표로 세웠다고 한번 해보죠. 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 회사의 팀장이라면 과연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름대로의 어떤 제안 사항들을 한번 서로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은데요. 지금 온라인 강의의 특성상 뭐 제가 조금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이해를 좀 이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말하면 전화를 했는데 콜센터의 직원들이 응대하지 않는다. 아마 그 얘기는 다른 콜센터 직원들이 너무나 바빠서 다른 전화를 받고 있는다고 응대하지 못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쉬운 액션으로 직원의 수를 늘린다. 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고객들이 전화를 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좀 줄어들 것도 같습니다. 뭐 또 다른 분은 이런 제안 사항을 내놓으시겠죠.
고객 한 사람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객 대응하는 모습을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니 꼭 필요한 얘기 말고 다른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아주 표준화된 고객 응대 매뉴얼을 만들어서 직원들을 교육시킨다. 그래서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또 시간대별로 고객들이 전화하는 수가 달라지더라. 어떨 때는 전화가 많이 오고 어떨 때는 전화가 작게 오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직원들의 근무 시간들을 아주 유연성 있게 조정한다. 뭐 이런 아이디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자동 응답기. 자동 응답기를 통해서 먼저 자동 응답기가 아주 일반적인 질문들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꾸미고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심한 그러한 응대를 원할 때는 관련 부서로 연결시킨다.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 쉽게 우리가 떠올렸던 그 아이디어. 직원의 수를 늘린다. 그렇게 한번 의사결정을 했다고 쳐보죠. 과연 우리 기업 경영에는 어떤 효과를,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제가 지금 가로축과 세로축에 어느 지표를 하나 만들어 넣었는데요. 가로축의 지표를 먼저 보시면 노동 생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 생산성 너무 말이 어렵죠.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건비, 노무비를 사용했느냐. 그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했으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거고요. 조금 비효율적이면 낮다라고 칩시다. 자, 그때 만약에 이렇게 A란 콜센터가 있고 B란 콜센터가 있는데 A란 콜센터에 우리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노무비를 썼고 B란 콜센터에 얼마만큼의 노무비를 썼느냐. 그래서 비교를 했다 쳐보죠. 과연 그렇게 노동 생산성을 비교하는 건 합리적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A란 콜센터와 B란 콜센터는 회사의 규모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들어오는 전화의 그 콜 수가 차이가 나겠죠. 자, 이럴 때는 아마 한 콜당 과연 얼마만큼의 노무비를 지출한 것과 마찬가지냐. 이렇게 아마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콜센터에서 1년 동안 노무비를 예를 들어서 뭐 1억 원을 썼다. 자, 그런데 1년 동안에 과연 몇 통의 콜이 왔느냐? 뭐 1000통이 왔다. 그러면 1억 원 나누기 1000통 하면은 한 통의 인건비가 얼마나 쓰여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회사의 규모가 크냐 작냐는 별 이슈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즉, 그러한 경영의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적절하게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 생산성을 한번 지금 우리가 하나 정했고요. 그래서 높은 노동 생산성과 낮은 노동 생산성. 즉 높은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전화 한 통당, 즉 한 콜당 얼마만큼의 노무비를 썼느냐. 낮은 노무비를 쓰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거죠. 저쪽은 그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 경영을 할 때 이왕이면 노동 생산성이 높은 경영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저쪽에 보시는 세로축은요, 고객 대응력입니다. 고객 대응력은 제가 높고 낮음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저건 어떻게 측정하면 좋을까요? 아마 가장 쉽게 떠오르는 예는 이런 거네요. 고객들이 전화를 오면 전화가 이렇게 회사로 콜센터로 들어오면 우리 요즘 뭐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어서 정확하게 들어왔던 시점과 통화가 끝났던 시점이 컴퓨터 기록에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차이들을 아마 각 통마다 다 조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것들을 뭐 평균을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대표값을 정하면 고객 대응력이 높다 낮다. 즉 평균적인 고객의 대기 시간이 낮으면 고객 대응력이 높은 거고요. 고객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오래 기다렸으면 고객 대응력이 낮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측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게 두 가지 어떤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이 두 지표를 조사했더니 현재 우리의 콜센터가 여기에 있더라. 자, 현재 상태가 이런데요. 아까 우리가 고민했던 가장 쉬운 하나의 액션. 고객의 직원의 수를 늘린다. 좀 더 채용해서 고객들에게 좀 더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하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쳐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원을 더 고용하면요. 노동 생산성은 일단 어떻게 될까요? 인건비를 더 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노동 생산성은 아마 낮아질 거고요. 고객의 대응력은 높아지겠죠. 즉 직원을 더 채용한다라고 하는 의사결정은 이 점을 북서쪽 방향으로 저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만들겠군요. 그렇죠?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고객 대응력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노동 생산성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것을 늘려야 한다. 만약에 이것이 그 부서의 혹은 그 개인의 커다란 경영 성과를 측정하는 하나의 커다란 지표라면 어떻게 할까요? 노동 생산성을 늘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직원의 수를 더 줄이면 되죠. 한 직원이 더 많은 전화 콜을 받도록 그렇게 하면 노동 생산성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과연 고객 대응력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아마 고객들은 더 오래 기다릴 겁니다. 자, 재미난 현상을 발견했는데요. 우리가 노동 생산성이라는 지표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고객 대응력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노동 생산성이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고객 대응력도 높았으면 좋겠다. 즉 우리는 이쪽 방향으로 이 점이 움직이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현실은 이렇게 된 거죠. 직원을 더 많이 뽑으니까요. 고객에게 짧은 대기 시간을 제공했지만 직원들은요. 항상 전화가 많이 오는 건 아니니까 많은 직원들이 어떨 때는 유휴시간, 즉 할 일 없이 그냥 대기 상태에 있겠죠. 직원들이 그냥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반면에 직원의 수를 줄이면요. 고객들은 아마 더 긴 대기 시간을 가지게 될 거고요. 직원들은 특별히 근무 시간에 항상 새로운 전화를 받을 직원의 수가 작으니까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을 충분히 활용하는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의 하나의 메시지는요. 올바른 방향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실제 기업들은 움직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을 이 기업은 이 두 지표가 상충 관계에 있다. 영어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다라는 말을 씁니다. 대부분의 경영에서의 의사결정들은 저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가 하나가 좋아지면요. 다른 하나가 나빠지고 뭐가 하나 나빠지면 다른 하나가 좋아지는 그런 관계에 있는 거죠. 기업의 경영자는 이러한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먼저 운영관리라는 것이 이러한 지표들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줄 것이고요. 이 지표들이 서로 어떤 영향관계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운영관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이 위치에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는 건가요? 못하고 있는 건가요? 이 그림을 보고 판단할 수 있으세요? 아마 혹자는 이 그림상에 보니까 저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저 안쪽 원점에 가까이 있으니까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 상대적인 주위의 업체들의 그 성적에 따라 변하게 될 것 같아요. 즉 우리 주변의 경쟁 업체들이 아마 이쪽에 다 위치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하는 것이 되겠죠. 자, 만약에 우리의 경쟁 업체들이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가요? 먼저 경쟁업체 C와 우리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경쟁업체 C는 우리보다 잘하고 있나요? 네, 그렇죠. 노동 생산성도 높고요. 고객 대응력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업체 C는 우리보다 확실하게 잘하고 있네요. 경쟁업체 B는 어떤가요?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잘하고 있나요? 이건 조금 답하기 어렵네요. 왜냐하면 노동 생산성은 우리보다 나은데 고객 대응력은 우리가 오히려 더 나아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B가 잘하느냐, 우리가 더 잘하느냐, 이 판단은 상당히 철학적인 주제의 질문이 됩니다. 노동 생산성과 고객 대응력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이런 데 대한 질문이 먼저 답변이 되고 난 후에 B와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죠. 같은 논리로 우리와 우리의 경쟁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업체 A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A, B, C를 서로 비교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논리에 직면하게 되어서 누가 더 잘한다고 말하기 참 애매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어느 산업군에서 우리 경쟁업체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죠. 경쟁업체 A라는 이 회사 아래에 다른 업체 하나, 둘, 셋, 넷 여러 가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다고 칩시다. 과연 그 업체들과 우리 경쟁업체 A는 비교해 볼 때 누가 잘하나요? 같은 노동 생산성에서 고객 대응력이 A가 가장 높기 때문에 A가 가장 잘한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겠죠. C 밑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 밑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C가 잘하고요. B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가로축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B와 같은 높이에 다른 점들이 여기 있다고 쳐보죠. 그럼 그 점들과 B를 비교해 볼 때 누가 잘하나요? B가 가장 잘한다고 할 수 있겠죠. 같은 고객 대응력에서 B라는 업체가 노동 생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안쪽에 즉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경쟁업체들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것들보다 안쪽, 즉 원점에 가까운 쪽에 있는 아이들은 아마 제일 바깥쪽에 있는 업체들보다는 조금 성적이 낮다라는 논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실제 산업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산업군에서는 가장 잘 나가는 업계 선두주자들이 있고요. 그 업계 선두주자들은 각자의 특성이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가장 낮고 가장 잘하고 있고 어느 업체는 어떤 측면에서 어느 업체는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상황에서 그 경쟁업체들은 서로 비교하기는 좀 힘들죠. 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잘하고 있나요? 경쟁업체들보다는 못하고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현 업계 선두주자에 있는 이 라인으로 이 줄로 옮겨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죠. 이쪽 방향으로 옮겨가느냐 저쪽 방향으로 옮겨가느냐 저쪽 방향으로 옮겨가서 이 위에 있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 기업의 차별화를 추구하는 중요한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업계의 선두주자냐 아니냐에서는 다 같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현재 우리 기업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적인 것들을 찾아내는 것이 첫 번째고요.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제거해 나가고 개선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좀 필요하겠죠. 운영관리라는 학문이 바로 여러분에게 그러한 눈을 먼저 제공해 줄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무엇이 좀 더 개선의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발견하는 아주 좋은 눈, 그 눈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많은 툴들, 기능들, 여러 가지 도구들을 운영관리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노력의 끝에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가 현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현업계의 선두주자 그 라인 위에 위치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겠죠. 물론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현업계 선두주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 기업들과 우리 기업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현업계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산업 현장에 있는 업계 선두주자들이 이제 우리가 업계 선두주자니까 이제 좀 즐길 때가 되었구나. 편안하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어떤 대목이냐? 현재는 현업계의 선두주자가 저기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새로운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또 나타나게 되겠죠. 그 얘기는 또 다른 업계의 선두주자 라인이 그려질 것이고요.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미리 상상해서 그런 타겟을 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여기 있지만 곧 다가올 미래에 어떤 업계의 선두주자들이 나타날지 모르니 우리가 미리 앞서 나가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현재 이 수준에서 저 수준으로 넘어갈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그런 고민들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가 일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무를 하는 모든 프로세스가 아주 그냥 정상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업계의 선두주자가 되었는데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우리가 일하는 이 프로세스를 또 뜯어 고치겠다는 겁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프로세스를 또 바꿔보고요.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서론 또는 일하는 방법, 절차, 순서를 또 바꿔본다든지 이러한 노력들을 계속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또 다른 미래의 어떤 선두주자 그 라인에 올라가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겠죠. 자, 운영 관리가 그런 노력에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즉, 현재는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공장을 저기다 지으면 과연 어떻게 될까? 아직 짓지 않았지만 미래에 그렇게 짓는다면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게 되는가? 비용은 얼마 정도 될 것 같고 우리가 그로 인한 혜택, 뭐 수익은 얼마만큼 늘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뭐 시뮬레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대목의 운영관리가 여러분에게 많은 도구들을 아마 제시해 줄 겁니다. 그래서 확률, 통계 이런 지식들도 아주 유용하게 쓰이게 되겠죠. 자, 이상 오늘 이 수업 시간에는 운영관리라는 것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고객은 기업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고 기업은 이 비즈니스 활동에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그 비교해서 기업 경영 활동의 핵심적인 두 가지 방향. 첫 번째, 비용 감축, 즉 코스트 다운 시키는 것과 두 번째, 유틸리티를 업 시켜서 플로우 레이트를 업 시킨다. 그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한 운영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의사결정들, 큰 전략적인 10년, 20년을 바라보는 의사결정들, 전술적인 의사결정들, 10년에 뭐 1년에서 10년 사이 혹은 매일, 매주, 뭐 매월 발생하는 아주 작업적인 수준의 의사결정들까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끝으로 방금 얘기했던 스텝 1, 2, 3를 따라가면서요. 운영의 상충관계가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항상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찾아 나서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에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런 조치를 취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새로운 기술 혹은 새로운 평가에 대한 새로운 프로세스에 대한 재평가. 이러한 노력들을 하게 된다. 그런 것들을 운영관리가 맡아서 하게 된다. 이런 운영관리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운영관리에 대한 좀 더 많은 얘기들 하도록 하겠습니다.